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도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4월 12일 방송입니다. 자, 이 4월 달 들어서 외부 강의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늦게 오게 되면 방송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아마 이렇게 방송이 좀 퐁당퐁당 이루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큰 이탈 없이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되더라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한번 시황을 전달하고 또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끝났으니 끝난 상황들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죠. 지수가 오늘은 이제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2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8포인트 밀렸고요. 외국인이 2143을 샀는데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은 3원50전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 혼자서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퐁당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뭔가 좀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업종별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IT, 전기전자하고 운수 장비 쪽에 많이 몰려있는 반면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차트를 가지고 보면 일봉은 괜찮죠. 일봉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도 괜찮습니다. 주봉도 이제 우리 생각했던 여기까지 2800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여기 그 2600 2580 여기 걸려있는 월봉이 좀 문제였단 말이에요. 저기 이 개월봉 이동평균 그죠?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뚫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한번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뚫고 가리라 봅니다. 밑에 MACD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그렇다면 이제 주봉상으로 보는 요 그 2800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수급이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데서 좀 몰려서 갔다면은 이제는 그쪽에 수급이 풀려 나오면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짧은 구간 동안에 일단 수익을 좀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LG, 두산마켓, LS, 현대모비스, 하이브, 셀트리온, 한원시스템, 현대오토모티브 이런 것들이 올라간 반면에 금양이나 코스모신소재, SK이노베이션, SKC, LG화학,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그리고 GS리테일,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 사이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을 보면 더 분명하죠. 코스닥의 성우하이텍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천당제약, 루닛, 보로노이 이런 것들은 올라간 반면에 또 이제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엠텍, 엔캠, 어반리튬, 에코프로 HN, 제이오, 미래나노텍, LNF 뭐 이런 것들, 에코프로 BM도 밀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이 그 2차전지 쪽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 쪽은 뭐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 화력발전, 기자재, 기계, 의료기기, 휴대폰, 타이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간 반면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완제품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변수는 국제 유가는 뭐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오페 플러스의 감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도 반등 시도하다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금값은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고개를 들고 더 올라가는 거죠. 사실 간밤에 IMF 이 경기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말 참 어렵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뭐 세계 경제가 나빠서, 이제 세계 경제 나쁘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만기입니다. 내일 만기인데 개인 완전히 포지션이 이상하죠. 외국인은 일단 왜 이건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스트레들 내지는 스트랭글 변형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야지만 이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금융 투자도 뭐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잊지 못합니다. 외국인 하나를 바라본다면은 상승 시도를 시킬 것 같다. 코스피 200이 332니까 여기 BEP가 지금 324거든요. 334. 지금은 332니까 뭐 한 5포인트만 더 올려도 수익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내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지표 오늘 4월 12일 오늘 CPI가 나오네요. CPI가 또 뭐 잘 봐야 되겠죠. 사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를 몇 개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별로 뉴스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CPI 앞두고 경계 강보를 그쳤다. 아무래도 이 CPI는 5월 4일에 있는 미국의 FOMC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수급은 일단은 기관 투자들이 한발 물러나고 있지만 그 월봉상의 20개월봉을 넘기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주식의 공매도가 눈떠입니다. 코스닥 절반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1조 원 폭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 1조 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두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폭증하면서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기고 있다. 이건 이제 숏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숏 커버가 되는지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계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공매도 폭탄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주가를 지켜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한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숏 스퀴즈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게 빨리 올라온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어디든지 살아있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사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거는 뭐 지켜보는 그런 국면이지 그걸 따라서 얼마를 먹겠다는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국은행이 이제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제 각 처에서 이제 뭡니까 비판들이 많이 나오죠. 만약에 미국이 5월 4일에 뭡니까 금리를 올린다면, 근데 여기 이제 패드 워치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미국은 그 베이비 스텝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는 모습이죠.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75.5.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니까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 금융 불안으로 신용등급이 제약받으면 미국 경제 성장률 최대 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동결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더 올리게 되면, 그럼 그때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대로 굶어죽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계속 내려가는 한국 성장률 전망. IMF 반년 만에 2% 1.75, 그래서 1.5로 내렸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IMF 2024년 세계 경제 전망 발표를 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건 뭐 물가라든지 실질적인 이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또 내려잡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또 OECD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1.6으로 전망했는데 이거보다 저조해서 1.5가 될 것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진국 그룹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미국은 1.6%, 0.2%포인트 올렸고, 영국은 그렇지만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진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금시장에 또 복병이 나타났죠. 지금 보면은 한전채 4,1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전채 4,100억 원 발행하는데 수요에 1조 2천억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대1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축 효과가 되는 거죠. 한전채는 트리플 A 등급이고, 이것은 부도가 날 리가 없는 채권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채가 나오게 되면 일반 회사채는 팔리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금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금 시장에 그냥 뭐 메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물 먹는 하마. 최근에 한전에 이 적자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마치 난리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공기업들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민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거 하라고 공기업이 있는 거지. 아니 공기업이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냐? 관건은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걸 봐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20개월 봉을 넘으면, 그러면 주봉상 2,800까지 간다. 그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투자 심리가 80이란 말이에요. 80,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과열은 조금 시키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20개월 봉을 뚫기 위해서 앞에서 좀 주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넘기고 간다. 그럴 때는 그 사이에 못 올라갔던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일단 중요한 저항 라인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학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방송 시간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금요일 저녁에 한 주 동안의 시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